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오전 8시 53분입니다. 오늘 조간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로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번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부터 사업 방식의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성남시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에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이 시장에게 올라간 문건이 10여 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부터 사업의 진행 과정 길목마다 직접 승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2015년 2월 2일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이 주목된다고 조선일보가 특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고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민간 수익이 과도할 때 그것을 초과 수익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환수하는 조항만 넣었더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곤혹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 내는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핵심은 배임이란 말입니다. 배임. 그렇게 함으로써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수의 민간업자들에게 주식 투자금입니다. 주식 투자금에 비해서 1100배나 되는 폭리를 안겨준 것은 바로 이 문서를 확인하고 신문하고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네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아주 수사의 표적이 상당히 좁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특별한 지시를 내린 것도 허위됐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 성남 판교 대장 개발 실시 계획 인가 문건에는 한 직원이 손글씨로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 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 문건에는 대장동 진입로 확장건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영 차고지, 송전선로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2017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성남시장에게 배당금 1,822억 원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다른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결재한 이재명 시장은 이듬해인 2018년 페이스북에 1,822억 원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수익금의 집행 방법까지 직접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개발 계획의 설계, 진행, 그리고 배당금 배분, 배당금 설계죠. 그리고 성남시로 넘어온 수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완벽하게 이재명이 설계하고 통제하고 보고받았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유동규는 그냥 심부름만 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당군 일의 최고의 공익 환수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철저하게 자기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이재명이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은 유동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그 문건 안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배임은 무슨 뜻이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동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책임자는 이재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으니까 어제 뒤늦게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장 비서실은 또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부러 구속영장 청구 문안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구속영장 기각을 유도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유도한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문서를 보니까 덮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배임이면은 유동규에게 적용된 게 배임이면은 이재명에게도 적용될 수 없고, 그러면 유동규는 종범이고 이재명은 배임의 주범이 되고, 그러면은 형량이 문제인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했으니까 그 형량은 보면은 시민들에게 끼친 피해액이 범죄 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리입니다. 이게 법리. 이 수사 재판은 다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무슨 범죄 혐의가 적용됐느냐가 이번 수사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뇌물, 유동규에게 적용된 게 뇌물과 배임인데, 뇌물은 이런 지금 추측이 오고 가는 게 뇌물, 그러니까 뇌물이 이재명에게 들어갔느냐 마느냐 그 수사는 적당히 하고 배임 하나는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 하는 추측입니다. 추측을 하는데 그게 결코 이재명을 유리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배임이 더 큽니다. 오히려 배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게 오늘 바로 이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결제 서류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 내가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에 배임 혐의가 특정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런 모든 증거를 다 포괄하는 것은 오늘까지도 이재명이 유동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라면은 유동규 때문에 자기가 지금 속된 말로 죽을 맛인데, 그 성격이 급한 이재명 지사가 자기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뜨린 유동규에 대해서 왜 비판 한마디 하지 않죠? 김만배, 권순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유동규에게만은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그럼 약점 잡혔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약점이 뭘까요? 유동규가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그냥 진술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